어서 오게나. 나 최불암일세. 날씨가 제법 쌀쌀하지? 자,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가? 나도 평생 연기자로 살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고 그들과 웃고 울며 세월을 보냈네. 그런데 말이야, 예순이라는 나이의 문턱을 넘어서고 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구먼. 공자께서는 예순을 이순을 이라 하셨지.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야. 세상에 어떤 말을 들어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건데 나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네. 이제는 내 귀를 어지럽히는 쓸데없는 소음들을 걸러내고 진짜 내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나이라고 말이네. 만약 자네가 쉰을 넘고 예순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가슴을 졸이고 싫은 만남에 억지로 나간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내가 살아보니 말일세 인생은 마치 커다란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담아도 기운이 넘치니까 괜찮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기고 온갖 모임에 얼굴 비추며 인맥을 쌓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지. 하지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배낭은 무거워지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게 돼 있어. 그때는 배낭을 비워야 해. 꼭 필요한 물 한 모금 수건 한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법이라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정치인에 약하지 않은가.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져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인 줄 알면서도 끈질기게 붙잡고 살지. 하지만 자네 잘 생각해보게. 예순이 넘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학대야. 이제는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져도 괜찮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보다 내 거울 속에 비친 내 마음의 주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란 말일세. 나는 가끔 젊은이들이 나이 먹으면 외로워서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걸 듣네. 그럴 때마다 나는 허허 웃으며 대답하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도 마음이 텅 빈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마음이 꽉 차 있는 게 훨씬 덜 외로운 법이란다라고 말이야. 진정한 고독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야. 그 시간을 방해하는 무의미한 사회적 관계들은 이제 과감히 가위로 잘라내야 하네. 자네 손을 한번 보게나. 60년 넘게 고생하며 살아온 그 손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 박수를 치고 있나. 아직도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는 사람, 옛날 얘기만 늘어놓으며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그 귀한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그 손을 거두어 자네 자신의 어깨를 토닥여주게.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하고 말이네. 오늘 내가 자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 이제부터는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하자는 거야.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내 마음의 침묵을 함께 견뎌줄 단 한 명의 친구.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화해라네. 껍데기뿐인 만남에 자네의 귀한 시간을 쓰기엔 남은 생의 노을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은가. 이제부터 내가 말할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잘 들어보게. 이들은 자네의 노년을 시들게 하는 잡초와 같은 존재들이야. 마음이 아프더라도 더 늦기 전에 그 잡초들을 뽑아내야 자네 마음 정원에 예쁜 꽃이 피어날 수 있네. 자, 준비됐나? 자, 차 한 모금 더 마시게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첫 번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네. 바로 술 기운과 허세로 맺어진 무의미한 사회적 인연들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언제 술 한잔 해야지, 밥 한번 먹자는 말이 인사치레처럼 입에 붙어 있어. 젊었을 때는 그게 다 정보가 되고 일이 되고 인맥이 된다고 믿었네. 그래서 나도 밤늦게까지 북적이는 술집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별로 재미도 없는 농담에 배를 잡고 웃어주며 자리를 지켰던 적이 많아.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 돌아보니 그 왁자지껄한 소음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지독한 허탈함과 쑤시는 머리뿐이더구먼. 자네 어젯밤에도 혹시 그런 자리에 있었나?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남의 집, 자식 자랑, 이제는 지겨워진 옛날 군대 이야기 혹은 정치 이야기로 얼굴 붉히며 기를 쓰고 싸우는 그런 자리 말이야. 그 사람들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을 떠올려보게. 마음이 꽉 찬 느낌이 드는가? 아니면 찬바람이 가슴을 쑥 굵고 지나가는 것 같은가?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거야. 예순이 넘으면은 몸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네. 하늘이 우리에게 이제는 네 에너지를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써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지. 그런데도 여전히 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나중에 혹시라도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생길까봐 그 아까운 기운을 술상 위에 쏟아붓고 있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야. 그런 사람들은 자네가 아프거나 가난해지면 가장 먼저 곁을 떠날 사람들이거든. 그들은 자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네와 함께 떠들며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구경꾼이 필요한 것뿐이라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만나기만 하면은 자랑질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야. 내 아들이 이번에 어디에 들어갔네,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올랐네 하며 은근히 자네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말일세. 예수님 이후의 삶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마음이 평온하냐의 싸움이야. 그런 비교의 넷으로 자네를 끌어들이는 사람들과는 오늘 당장 연락을 끊어도 괜찮네. 그들은 자네의 평화를 갉아먹는 존벌레와 다를 바 없으니까. 내가 아는 한 친구는 예순이 되던 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백 명의 번호를 정리했네. 처음에는 단톡방에서 나가고 전화를 안 받는 게 무섭더래. 나만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야. 그런데 막상 정리를 하고 나니 세상이 그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는 거야. 시끄러운 술집 대신 조용한 숲길을 걷고 남의 인생 품평회 대신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보면서 비로소 진짜 나와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자네, 이제는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하네. 미안하네. 이제 그런 자리는 좀 피곤하구먼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게. 처음에는 상대방이 서운해하고 욕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 사람들은 자네 인생의 끝을 책임져 주지 않네. 자네의 노년을 책임지는 건 오직 자네 자신뿐이야. 허울 뿌린 인연을 끊어내면은 그 빈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찾아온다네. 그 고요함 속에서 자네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집마당에 핀 작은 꽃, 아내의 따뜻한 손등, 그리고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고생한 자네의 지친 영혼 말이야. 껍데기 우정을 유지하느라 힘쓰지 말고 그 정성을 다해 자네 자신을 대접하게나. 그게 바로 예수님의 품격이고 지혜라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끊어내야 할 더 아프고 깊은 관계에 대해 말해볼까? 이건 조금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네. 바로 핏줄과 관련된 이야기거든. 자, 차가 좀 식었지? 새로 한 잔 따랐으니 천천히 들이키게나. 이번에 할 이야기는 조금 아플 수도 있네. 바로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니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족은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내 살을 깎아서라도 뒷바라지하는 게 우리네 부모들 마음 아니었겠나. 하지만 자네,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다면 이제는 냉정해져야 하네. 내가 말하는 건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저버리라는 뜻이 아니야. 다만 가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자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돈을 요구하거나 자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건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일세. 예순이 되면은 나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권리가 있거든. 특히 평생을 남동생이나 형님 혹은 친척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집안 대소사를 다 도맡아 하면서 정작 본인의 노후는 텅 비어버린 사람들 말이야. 그런데 말일세, 그렇게 해줘도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못 듣고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는 원망만 돌아온다면은 그건 이미 비뚤어진 관계야. 그런 관계는 자네가 죽을 때까지 자네의 영혼을 마르게 할 걸세.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이제 자식들은 다 컸네. 제 앞가림할 나이가 되었단 말이지. 그런데도 여전히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고 자식의 불행을 내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하고 있나? 아니면은 자식이 자네를 마치 맡겨놓은 보관함처럼 대하며 끝없이 손을 내밀고 있나? 그렇다면은 자네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 손을 놓아야 하네. 자네가 계속 버팀목이 되어주면은 자식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네는 노년의 평화를 잃게 되지.
진정한 사랑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독립된 인격체로 설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라네. 나는 이걸 효도의 거리라고 부르고 싶네. 너무 가까우면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은 추운 법이지. 예수는 그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나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친척의 모임에 가기 싫다면은 가지 말게나. 명절마다 스트레스 받으며 억지로 웃음 짓지 말란 말이야.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쉬어야겠다고 말하는 건 죄가 아니네. 자네 그동안 참 많이 참았지?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참으면 집안이 편안하니까 하며 속으로 삭인 눈물이 얼만큼인가. 하지만 그 참음이 자네를 병들게 했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인내였나? 이제는 자네의 마음을 먼저 보살피게나. 자네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자식도 배우자도 비로소 편안해지는 법이야. 가족 사이에 벽을 치라는 게 아니야. 울타리를 치라는 거지. 잡상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소중한 사람만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예쁜 울타리 말이야. 그 울타리를 넘어서 자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네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가까운 혈육이라도 여기까지만 오게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네. 인생의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진 이 시기에 굳이 가시밭길을 걸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자네의 남은 시간은 오로지 자네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나누기에도 모자라네.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네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자네의 고귀한 노년을 내어주지 말게. 그게 자네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법이라네. 자, 이제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기분이 드나?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이 뿌리 박힌 남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제 이야기가 막바지로 흐르고 있네. 이번에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것일지도 몰라. 바로 남의 눈치와 나를 시기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라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체면을 중시하지 않는가.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평생 우리를 옥죄어왔어. 예순이 넘어서도 누구네 집은 대형차를 뽑았다더라, 어디 집은 자식이 큰 상을 받았다더라 하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내 처지와 비교하며 밤잠을 설친다면 그건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야. 자네 주변에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을 걸세. 만나기만 하면 은근히 자네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는 사람 말이야. 자네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보다는 운이 좋았네라며 찬물을 끼얹거나 자네의 아픈 곳을 콕 집어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즐기는 그런 부류들 말일세.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아. 마실수록 자네의 자존감은 메말라가고 속은 타들어가게 되지. 자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게나. 그들이 자네에 대해 뭐라고 떠들든 그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쓰레기일 뿐이지 자네의 가치가 아니야. 예순이라는 나이는 이제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옥해야 하는 나이라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느라 정작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잊고 살지 않았나? 나는 예전에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네. 남의 눈에 비친 나는 허상일 뿐이고 내 마음이 느끼는 내가 진짜다라고 말이네. 참으로 맞는 말이야. 자네가 낡은 옷을 입고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어도 자네 마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평온하다면 그게 바로 황제의 삶이지. 반대로 수억 원짜리 보석을 두르고 있어도 남과의 비교 때문에 속이 뒤틀려 있다면 그건 지옥이나 다름없네.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그들은 자네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흡혈귀와 같아. 자네가 가진 작은 행복조차 시샘하는 사람들에게 자네의 소중한 일상을 공유할 필요가 없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볼 때 구태여 자네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지 말게. 그저 허허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사네 라고 웃어넘기는 게 최고의 수비야. 내 행복은 내가 지킬 때 더 빛이 나는 법이니까. 또한 자네 스스로도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네. 남의 집 앞마당에 핀 장미가 붉다고 해서 내 마당에 핀 들꽃을 미워하지 말게나. 예순 이후의 삶은 각자의 색깔대로 물들어가는 단풍과 같아.
누구는 노랗게, 누구는 빨갛게, 또 누구는 수수하게 갈색으로 변해가는 게 자연의 이치이지. 남의 단풍이 더 곱다고 내 잎사귀를 억지로 칠하려다가는 내 본연의 아름다움마저 잃어버리게 돼. 이제는 자네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자네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몇몇만 남겨두게. 자네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아프든 건강하든 곁에서 조용히 찻잔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과는 긴 말이 필요 없네. 그저 함께 앉아 노을만 바라봐도 가슴이 따뜻해지지. 자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세상이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아나?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비로소 날개를 단 기분이 들 거야. 이제는 남을 위해 연기하지 말고 자네 인생이라는 무대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어 자네만의 춤을 추게나. 그게 바로 예순 이후의 진짜 삶이라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었구먼.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진정한 평화에 대해 말해봄세. 자, 어느덧 차바닥이 보이네 그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이 자리를 정리해 봄세. 우리가 지금까지 무의미한 술자리 인연을 끊고 상처뿐인 혈육과 거리를 두고 남의 시선이라는 쇠사슬을 풀고 나면 무엇이 남을 것 같은가? 아마 처음에는 텅 빈 마당을 보는 것처럼 조금은 쓸쓸하고 허전할지도 모르네. 하지만 그 빈자리가 바로 자네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라네. 우리 내 인생을 저녁 노을에 비유하곤 하지. 노을이 왜 아름다운지 아나. 낮 동안에 뜨거웠던 열기를 다 내려놓고 하늘을 온통 제 빛깔로 물들이며 조용히 저물어가기 때문이야. 우리 예순의 삶도 그래야 하네.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주려 헐떡거릴 필요도 없어. 그저 나라는 사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가만히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정거장이야. 관계의 가지치기를 끝낸 자네에게 내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네. 남는 시간에 혼자 노는 법을 배우게나. 젊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 혼자 시간을 보낼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다시 원치 않는 관계에 돛으로 빠지게 돼. 혼자 숲길을 걷고 혼자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혼자서 정성껏 밥을 차려 먹는 그 시간이 자네의 영혼을 가장 풍요롭게 채워줄 걸세. 내가 아는 한 어르신은 예순이 넘어서야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네.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었지. 그저 하얀 종이 위에 자기가 좋아하는 산과들을 그려넣는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더구먼. 남들이 보기엔 외로운 노인네 같아 보여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의 색깔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야. 자네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꿈이 있지 않은가. 이제는 그 꿈을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함께 놀아보게나. 그리고 말이네,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더 따뜻해져야 하네. 수많은 관계를 정리하고도 자네 곁에 남은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자네 인생의 진짜 보물들이야. 그들에게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게나. 거칠게 인사를 하던 입술로 진심을 담은 한마디를 건넬 때 자네의 노년은 향기로운 꽃밭이 될 걸세. 자네,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이라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만난 수많은 인연은 잠시 쉬어가는 주막 같은 것이지. 어떤 주막은 아늑했지만 어떤 주막은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마음을 상하게 했을 거야. 이제는 그런 나쁜 주막들의 마음 쓰지 말고 자네만의 소박하고 단단한 집을 짓게나.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자네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집 말이야. 오늘 내가 한 이야기들이 자네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었기를 바라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 속에 무거운 이름들부터 하나씩 지워보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남들이 너 왜 그렇게 변했냐고 물으면 그저 빙긋이 웃어주게나. 이제야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네 라고 말이야. 자네의 남은 날들이 저녁 숲에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평온하고 산들바람처럼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빌겠네. 고생 많았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자네 자신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게나. 나 최불암이
자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네.